5월 29일 새벽 1시 야심한 밤, 한적한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어슬렁거립니다. 이 남성은 한 차량의 주유구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데요. 1분 동안 서성이더니 갑자기 주유구를 부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. 그리고 이틀 뒤 같은 동네에서 차량 터리범이 잡히게 되는데요. 경찰 조사 결과 주유구를 파손한 남성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자, 이 기자가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이 동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열흘 전쯤이었습니다.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에 한 남성이 고급 외제차 앞에서 굉장히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. 주유구를 만지작 거리더니 이 주유구를 갑자기 발로 차고 부쉈습니다. 이 차 주인이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.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갔더니 주유구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걸 보니까 당황스럽잖아요. 예. 혹시 자신이 동네에 피해를 입혀서 누군가 나한테 보복을 하려고 하나 이런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. 예, 저도 이 사건을 이게 YTN 단독 보도인데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. 영상을 봤는데, 야, 진짜 이 고급 외제차였는데 보신 것처럼 주유구가 이렇게 팍 뜯겨져 나가가지고 말이죠. 정말 차주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.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범행의 진화,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? 조금 전에 그 주유구가 파손된 차량이 있었던 곳에서 한 30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있는 차량 7대가 이틀 뒤에 또 부서졌습니다. 이틀 뒤에? 예, 이번엔 단순하게 부서진 게 아니라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유리창을 부순 다음에 차 안에서 물건들을 콘솔까지 저렇게 헤집어 가면서 가져갔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이틀 전에 그 주유구 파손당한 그 남성 있잖아요. 예. 그 남성의 누나 차까지도 또 거기도 하필이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. 남매가 갑자기 이틀 사이에 차가 파손된 겁니다. 예, 양 변호사님 혹시 차 주차해놨다가 파손당한 경험 있으세요? 주차해놨다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에 파손해놓고 도망간 걸 얼마 전에 겪긴 했어요. 얼마 전에? 네. 근데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. 꽤 많이 차량 파손금이 나왔고 사실 정말 이 재물손괴 재물손괴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은 차량에 사람이 없을 때도 그거 처리가 되잖아요. 예. CCTV를 뒤질까 말까 정말 고민했었는데 예. 좀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그냥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. 그걸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. 좀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둬가지고. 네. 진짜. 갑자기 가슴이 속이 더 쓰리네. 죄송합니다. 어떤 인간인지 참 또 변호사 차를 그렇게 건드리지. 알게 뭐예요, 그 사람이 제가 변호사인지. 알겠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게 좀 진짜 약간 좀 이 범행의 수위가 네. 올라가네요. 범행 총 차량은 7대가 됩니다. 주유구를 파손하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무슨 물건 같은 것들을 가져가거나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첫 범행을 해보니까 해볼 만하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. 걸리지도 않고.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공원에 있던 차량 7대도 똑같은 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파손했고요. 그 피해 금액 자체가 77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물건을 가져간 것도 있고요.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범행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. 자, 교수님, 확실히 이제 범죄 심리에 기반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첫날 주유구를 발로 펑 차가지고 이제 뜯어냈을 때는 하고 나서 다음날 딱 잠에서 일어나니까 별일 없네? 이거 되네? 하면서 이틀 뒤에 아주 그냥 이제 막 차 문을 부시고 말이죠. 네, 딱 맞습니다. 이게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범행을 했을 때 검거가 되면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검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범법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일종의 해이, 비제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범을 아주 대담하게 하게 되는 거죠. 자, 양 변호사님, 이자는 왜 그런 거래요? 좀 이게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알려진 동기가 황당해요. 첫 번째는 술 먹고 홧김에 차를 부쉈다라는 거죠. 근데 술 먹고 홧김에 부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부술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물건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생활비 마련 안 하고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, 앞으로? 자, 이 사람 지금 범죄를 보면요. 재물 손괴죄가 있고요. 재물을 부쉈습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물건을 가져가기도 했고요. 가져가려고 했지만 실패한 또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범죄가 재물 손괴죄, 절도죄, 절도미수죄가 성립하고요. 범행 동기가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. 말이 안 돼요. 술 먹고 했다?
말도 안 되고요. 그리고 뭐 그러기에는 돈을 가져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체포를 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.